예전에 차 운전하신 있어요. 스마트키 사용하신 아, 적? 그건 아니고 옛날 차여가지고. 그렇죠. 네. 예. 스마트키, 요건 스마트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키는 차하고 키하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옛날 무선도어 리모컨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 잠그고 뒤에 열고 그다음 뒤에 트렁크 문 여시는 거 그다음 위험 알림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버튼만 이용해가지고 문 열고 잠그고 나중에 키를 꽂아가 시동을 넣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키는 키가 따로 없고 이 리모컨만 가지고 있으면 차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문 열고 잠그는 거는 문 손잡이 오시는 누르는 버튼 있잖아요. 아, 지금 이것도 안 눌러도 되고? 예, 요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 놓으시고 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거 없으면 오셔가지고 문 열려고 해도 문 여세요. 마찬가지 안에 차에 타시면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고 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 키가 있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키는 2개가 나오고요. 네. 옆에 옆에 있는 것은 문 열고 잠그고 뒤에 트렁크 문 위험 알림 기능. 네. 옆에 있는 홀드 버튼은 차를 원격으로 시동 걸 때. 그러니까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한 50에서 한 70m 정도 되는 그 거리 내에서 있을 때는 요 잠금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요. 4춘으로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에서 시동이 걸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시동 거는 방식은 이 리모컨 키를 이용해서 거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다 우리 기아 커넥티드나 앱을 깔아 놓으시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동 거는 방식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차가 보일 때 요 버튼을 눌러가 시동 거는 거. 시동 끄는 것은 홀더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시동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는 제가 드리고요. 이제 문 손잡이 보시면 누르는 버튼인데 요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잠겨있는 상태에서 열 수가 있어요. 네. 잠글 땐 다시 누르면 잠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고요. 잠깐 문을 열어보시면 이제 이 문 쪽에 보시면 아까 문을 열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펴졌잖아요. 네. 근데 강제로 접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강제로 접을 수가 있어요. 다시 누르면 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꼭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미시고 이 동서남북을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 각도로 상하 좌우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도어락, 요건 도어락 해제 버튼. 예전 차들은 여기 도어락 해제 버튼이 여기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차들은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중에 만약에 뒤에 동승하신 분이 내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는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이렇게 도어락 해제를 시키셔야 돼요. 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면 문이 다 해제가 되겠지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요걸 눌러서 해제시켜주고 운전하면 자동으로 또 도어락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버튼은 이제 원터치를 길게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건 차일드락 기능. 요걸 켜놓으시면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켜져 있으면 뒤에 있는 분은 창문도 못 내리고 문도 못 여세요. 이걸로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해제시켜줘야지만이 뒤에 창문 내리고 문 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헤드램프 표시가 돼 있는데 요게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헤드램프 각도를 조절하는 건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주사 각도에서 이제 0이 일반적인 주사 각도고요. 3으로 올리면 각도가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예. 우리가 상향등이 있잖아요. 상향등 등을 더 이제 올려가지고 멀리까지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등을 밑으로 더 내려가지고 내 차 앞에 부분을 더 환하게 비출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시동을 걸어놓으면 계기판이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데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명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밝게 어둡게.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차로 이탈 방지 장치 기능인데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요 모양의 그림이 뜹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차선을 감지하고 차가 차선이 이탈될 것 같으면 운전자한테 경보해주고 제한적으로 핸들이 조향이 되면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잡아놓으면 핸들을 차선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앞에 갑작스럽게 뭐 정차가 돼 있는 차거나 사고차에서 제가 급하게 꺾어야 될 때는 얘가 켜져 있으면 핸들이 안 돌아가는데요? 아니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핸들을 이게 그 운전자가 조작하면 그러니까 이 핸들이 이렇게 살짝 조향이 되더라도 일시 해제가 되세요. 그래서 조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끄럼 방지 기능이세요. 그래서 구동력 제어 장치를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ABS 이제 그게 포함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운 길 만났을 때 아마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가 드드드득 하고 브레이크가 떨리는 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미끄러운 길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그 반복을 하면서 미끄러움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항상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경우에만 끌 수가 있어요. 눌러가지고. 그게 아니시면 항상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요거는 이제 핸들 높낮이 조절하는 레버세요. 그래서 내리고 위아래 조절하신 다음에 다시 올리면 의자 핸들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의자 시트는 요 버튼을 눌러서 앞에 뒤에, 높낮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요 가운데로 올리고 내리면 되는 거고요. 앞에만 하겠다면 앞에 부분만 올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리시고요. 뒷부분도 뒷부분만 올리면 뒷부분이 올라가고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허리, 그러니까 우리 등받이 각도, 예, 각도 조절하시고, 요거는 허리 받침. 가운데를 누르면 가운데가 블록하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의자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옆에 보시는 거는 앞에 있는 그 우리 본넷을 여는 레버가 되겠습니다. 운전석에 잠깐 앉으시고 제가 옆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그러면 매수로 해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건 영어로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 예. 차에 타시면 우리 이제 엔진 시동 거는 버튼은 핸들 오른쪽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제 버튼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기 쉽게 조명이 들어와 있고요.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 시동 온오프 또는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 의자 시트 조절은 이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한번 끝까지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밟았을 때 엉덩이가 뜨면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 의자 시트를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차에 타시면 이 버튼을 이용해서 차를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 시동 거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처음에 눌렀을 때는 전기 기능만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두 번째 누르면 시스템 체크 기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브레이크 뜨시고 잠깐 버튼 한번 눌러보실래요? 끼고요? 예. 누르면 이렇게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시동 안 걸린 상태에서 듣고자 할 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한 번 더 눌러보시겠어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시스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기판에 시스템 체크 기능이 뜹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누르면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꺼져버려요. 근데 이제 내가 요런 단계 안 하고 내가 바로 시동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워터치 살짝 누르시면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시동을 거시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또 끌 때는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예, 요런 식으로 시동을 온오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시동을 다시 한 번만 걸어보시겠어요? 걸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동을 걸어 놓으시면 이제 요 화면이 이제 우리 내비 화면인데, 내비 화면은 요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뜨는 화면은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예, 홈이라는 화면에서 보시면 뭐 시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변 날씨라든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밀어보시면 이 사이드로 해가지고 메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요 사이드에 있는 메뉴는 여기 설정이란 메뉴가 셋업이란 메뉴와 동일한 메뉴거든요. 이 동일한 설정에 있는 메뉴가 아까 사이드에 있는 메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을 보시거나 아니면 홈에 있는 요 사이드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에 대한 설정을 여러 가지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내비를 보고자 할 때는 맵이란 버튼 누르면 내비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은 이제 크게 돼 있는데 내가 분할 화면을 보고자 할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분할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면 이제 큰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화면의 확대 축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안내 멘트는 스피커 눌러서 예, 플러스 누르시면 좀 더 크게,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내비 화면은 현재 2D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북쪽을 방향을 보잖아요. 내가 3D를 보고 할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3D. 예. 그다음에 무조건 북쪽을 보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차가 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고 내가 다시 홈이라는 화면을 가겠다 하시면 이 위에 있는 다각형 모양 버튼 누르면 홈이라는 화면을 이렇게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예. 내비 화면에서 내가 이제 목적지 검색을 할 때는 왼쪽에 있는 NAV 버튼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검색은 다 통합 검색 누르시고 여기에 명칭, 초성,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가능하세요. 자주 가시는 곳은 미리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나 사무실, 즐겨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저장이 안 돼 있는 거고, 저장을 해놓으시면 플러스 표시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내가 우리 집을 저장해 놓으면 요 버튼만 누르면 우리 집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기아차는 이제 정비하실 때 기아 오토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지방이나 갔는데 가까운 오토큐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면 요걸 누르시면 현재 차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큐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AS라든가 또는 정비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주말 같은데 또 가실 때는 여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터치해 보면 이제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현재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가서 정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별표 버튼인데 별표는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 있잖아요. 네. 예,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예. 네, 잠깐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별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즐기찾기 메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체크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홈, 블루스 오디오, 전화, 폼프레션, 기아 커넥트, DMB, 화면 켜기 끄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DMB를 원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이제 해당되는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다른 메뉴를 지정하겠다 하시면 다시 길게 누르시면 다른 메뉴를 지정할 수 있게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공천에 이제 잠깐만요. 네. 대장이 왜 이렇게 좀 발생을 길게 많이 하나라는 누르시면 다른 메뉴를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화면 크게 끄게 누르시면 화면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모드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모드 버튼은 핸들에 있는 이 모드 버튼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눌렀을 때 단계별로 이동되는 걸 말하는 건데 현재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블루스 오디오, 뭐 자연의 소리, USB 음악 비디오, 예.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누르시면 저걸 누를 때마다 단계별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볼륨 톤 노브라는 것은 이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눌렀을 때 현재 음량 전원만 돼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 탐색 지도 확대 축소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비를 봤을 때 확대 축소를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내가 전원 이제 음량이나 전원 누르시면 요걸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기능들을 지정하는 게 옆에 있는 사이드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 채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라디오. 예. 라디오 채널을 조정할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라디오 채널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제 방송 목록을 좀 보고자 하면 요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방송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요 채널을 저장하겠다 하시면 별표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채널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고, 미디어는 이제 이 차에 있는 모든 미디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FM, AM, DMB,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숲이라든가 또는 파도 소리, 또는 비 오는 날 비 떨어진 소리, 노천 카페 소리, 이런 걸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블루스 오디오, USB 음악 비디오, 안드로이드 오토, F 카페인데,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실 때는 옆에 셋업이라는 창이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여기 기기 연결 메뉴가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 예, 기기 연결 메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신규 추가 누르신 다음에 이제 폰을 연결하셔야 합니다. 폰 잠깐 한번 꺼내 보실래? 꺼내서 거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블루스 메뉴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고, 예, 보시면 예, K5라 뜰 겁니다. 예,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차하고 이제 폰하고 연결이 완료가 되세요. 예, 확인 누르시고요. 예,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되면 또 전화번호부를 또 다운로드 할 건지 또 물어봅니다. 핸드폰에서. 그럼 그것도 확인 누르시면 전화번호부로 목록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건지 또 물어봐요. 그거 확인 누르시면 나중에 폰이 연결됐을 때는 문자가 오면 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문자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전화번호 다운로드를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 누르시면, 허용 누르시면 이제 전화번호 다운로드 되고요. 일단은 미디어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예, 길게 누르면, 이제 폰이 연결됐기 때문에 블루스 오디오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요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보시면 USB의 음악 비디오는 요 밑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어요. 예, 여기에 우리 휴대용 메모 스틱을 꽂아 놓으시면 음악 또는 비디오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폰하고 케이블, 그러니까 USB 케이블하고 폰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이 폰에 있는 메뉴를 요 화면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내비가 있잖아요. 내비가 있는데 뭐 티맵이라든가 또는 카카오 내비 같은 거를 내가 폰에서 이용하겠다 하시면 연결하시고 요 화면으로 띄우시면 되세요. 유선으로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선으로만.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게 이제 갤럭시 폰은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폰은 애플 카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잠깐만요. 네, 차를 저기다 태워놔가지고.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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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근데 제가 여기 손님하고 잠깐 좀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한 20분 후에 전화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죄송하지만. 예, 그럼 요거 마치는 대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결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연결하려면 우리 스마트폰에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 놓으시면 케이블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의 주 온도 레바 조절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온도. 그래서 32도를 하이라고 표시가 되고 가장 안 들어온 온도는 최저가 17도. 17도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로우로 표시가 됐어요. 현재는 이제 이 오토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제 3단계, 2단계, 1단계 해가지고 오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오토라는 것은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람이 세게 막 나와요. 그래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온도를 올리시면 이제 히터가 작동되고 낮추면 에어컨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 송풍구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요쪽만 따로 조절하고자 할 때는 요 레버를 눌러서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쪽만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온도를 같이 맞추겠다 하시면 요 SINC 버튼 누르면 온도를 같이 맞추고 왼쪽 거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고요. 이제 오토로 되어 있지만 내가 수동으로 조절하겠다 하시면 요 바람개를 누르면 오토란 불이 꺼지면서 수동으로 세게 약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바람의 방향은 요 버튼을 눌러서 하단 앞유리, 정면 하단, 하단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환기 모드는 여기에 꺼져 있으면 공기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켜져 있으면 공기가 안에서 이렇게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기청정 모드. 그래서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현재 하단은 되어 있지만 내가 비가 오는 날 스키 찬 날 앞유리를 하겠다 하시면 프론트 버튼을 누르시면 앞유리로 바람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는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방울 매체 잘 안 보일 땐 요걸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 열선 작동을 시켜가지고 물방울을 다 증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것은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시킨 거를 나중에 따로 세팅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저장된 걸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고 이제 끌 때는 오프 버튼 누르면 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아 형태는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우리 기아는 일자형으로 해서 PRND 이렇게 움직이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좌우로 돌리면서 기아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할 때는 위에 P 버튼을 누르시면 파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 변속할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레버를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고 왼쪽 끝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아래 해가지고 뒤로 후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조작을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주행 모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들으시면 후진 모드 R. 후진 모드 했을 때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빨간색은 차체 범버 끝부분이세요. 이게 내 차 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 라인은 거리를 표시해 주는데 대략 한 20cm 정도 되세요. 그리고 이제 후진하실 때 이제 후방 센서에 의해서 소리가 삐삐삐삐삐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어떤 물체나 벽이 요 중간 라인 노란색에 닿으면 소리가 삐 하고서 나세요.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도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세우시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울 수가 있고요. 좌우측에 있는 사이드 라인은 바닥에 있는 주차 라인하고 맞춰가지고 세우시면 차가 그대로 그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핸들을 살짝 한번 돌려보시면 이 노란색의 가이드라인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진입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는 이 후방 카메라, 좌측 사이드 미러, 뒤에 후방 센서 소리 들으면서 후진하시면 안전하게 후진을 할 수가 있고요. 파킹할 때는 기아가 어디 위치에 있든 P 버튼을 누르면 파킹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많은 이제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는 내가 주차 라인에 못 대고 이제 이렇게 사이드를 해가지고 2열 주차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아를 중립해 놓고 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중립해 놓으시면 차 문이 안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얼 타입의 기아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중립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선은 파킹해 놓으시고 시동을 잠깐 꺼 보실까요? 끄신 다음에 기아를 이제 그 다음에 중립해 놓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그 레버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는데 길게 돌리지 마시고요. 살짝 돌렸을 때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그대로 잡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럼 이렇게 N으로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내리셔야지 차문이 잠기는 겁니다. 아, 예. 예,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돌리시면 안 되고 살짝 돌려가지고 그대로 잡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문을 잠그고 다른 차가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시동을 다시 한 번만 켜보시겠어요? 예. 이제 시동 켜시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차는 휘발유 차지만 이제 오토 스타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불이 꺼져 있으면 항상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고 멈췄는데 차가 시동이 꺼지면 이제 오토 스타트 기능이 작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토 스타트 기능이 작동이 되면 계기판에 요 A라는 불이 켜집니다. 현재는 이제 파킹이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데 나중에 주행하다가 A라는 불이 켜져 있으면 시동이 녹색 불이었을 때는 시동이 꺼지는 거고 노란 불로 켜져 있으면 시동이 걸려 있어요. 대신에 작동을 하려고 했더니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시동이 안 꺼진다는 표시입니다. 예. 아, 이거는 꺼져 있는 거라고 그죠? 이거는 아예 작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작동 중인 거고. 예, 아,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이제 요 A라는 불이 계기판에 켜지는데 네. 녹색 불로 켜지면 시동이 꺼져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노란 불로 켜져 있으면 이제 작동을 시키려 했는데 이제 배터리 전압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시동이 안 꺼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시동이 꺼지면 아 이게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전방 주차 센서예요. 요걸 켜놓으시면 앞 범버에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잘못하다 보면 모퉁이 될 때 범버를 긁을 수가 있는데 소리로써 운전자한테 알려줍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켜놓으시면 좋으신데 항상 켜놓다 보면 또 소리가 계속 울릴 수가 있어가지고 예, 필요한 경우만 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요거를 올리면 이렇게 계기판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고요.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위에서 누르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하는 차는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라는 불이 들어와 있죠. 흰색이었을 땐 작동 안 하는 거고요.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게 녹색 불로 바뀌세요. 녹색 불로 바뀌면 브레이크를 띄워도 내가 기아가 D로 돼 있지만 차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정차 시에 차를 잡아주는 거고 얘는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하면 시동을 껐다가 꺼주는 켜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차 중 잡아줬는데 해제는 악셀에다 살짝 밟으면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해제가 되세요. 네. 그래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요거는 후방 카메라예요. 네. 후방 카메라는 원래 후진기어만 누면 카메라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뒤에 영상이라든가 위에 서라운드 영상을 보고자 할 때는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보자. 뭐가 가만있어. 이거 혹시 이거는 저기 아닌데? 예. 기아를 잠깐만 변속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뒤에 놓으시고 예. 네, 파킹했을 때만 이게 주행 모드였을 때는 영상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이거 끌 때는 이렇게 끄시고 주행할 때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켜놓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은 주행 모드 시스템이라 해서 요 네 발을 돌리면 예. 지금 커스텀, 예,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모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화면을 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드라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모드를 다 통합시킨 모드세요. 그래서 운전자 습관이라든가 차 주행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모드가 스마트 모드고요.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입니다. 연비 절약은 강제적으로 절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내시는 분은 속도가 안 나가요. 왜냐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컴포트 모드는 일반적인 시내 운전, 가볍게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예, 출력은 올라가지만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예, 커스텀 모드도 이게 일반 컴포트 모드와 비슷한 모드세요. 그래서 일반 주행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커스텀 모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하고 조석 쪽에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단계별로 3단계까지 있는데 누를 때마다 2단계, 1단계, 오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열선도 이용할 수가 있고 한 번에 끌 때는 길게 미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승석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요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버튼이 따로 아니구나. 예. 이렇게 넣었을 때. 예, 충전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충전 중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핸들 이거는 핸들 열선인 거죠. 맞아요. 요거는 핸들 열선. 네. 예, 겨울에 핸들을 따뜻하게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인데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 버튼이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 버튼 중에서 요 핸들 모양 표시는 차로 유지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보시면 이게 핸들 모양의 그림이 흰색으로 떠 있잖아요. 네. 저건 작동 안 하는 거고 녹색에서 작동하는 건데 주행하다 보면 저게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핸들이 미세하게 조정되면서 차선을 잡아주고 계속 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로 유지 기능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와 상관없이 항상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크루즈 이용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 놓으시고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눌러 놓은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내가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원하시는 속도계 저 빨간색 눈금이 30km거든요. 30km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최저 속도는 30. 그 다음에 그 이상 속도가 됐을 때는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때 요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제 계기판 상단에 원하시는 속도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악셀에다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차선을 잡아주면서 이제 그 원하시는 속도로 주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행을 하시는데 현재는 계기판에 표시가 안 되지만 이제 앞차와 차원거리 유지하는 블럭이 그 계기판 화면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4개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거리가 대략 25m니까 4개만 100m 정도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앞차의 거리를 그렇게 유지하고 이제 하고자 하는데 내 거리를 좀 좁히고자 할 때는 이걸 누를 때마다 블럭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 변할 때마다 앞차의 차간 거리를 이제 블럭으로 해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라는 것은 이제 차량 속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앞차와 차간 거리를 잡아주고 이제 차선을 잡아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차선을 잡은 상태에서 앞차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내가 원하는 속도가 80km인데 앞차가 만약에 60이나 70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속도가 안 맞잖아요. 근데 차간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차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차 속도에 맞게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하다가 만약에 앞차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이 차도 앞차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같이 따라 멈춥니다. 앞차가 만약에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스마트 크루즈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을 때는 요 레버를 앞으로 또는 밑으로 내리면 속도가 일시 올라가거나 일시 떨어지는 게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다가 내가 크루즈를 잠깐 해제하겠다 라고 하시면 요 버튼을 위에서 누르시거나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계기판에 아까 그 속도가 표시되어 있던 게 지워져요. 지워지면서 수동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또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앞으로 밀거나 또는 위에서 누르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앞뒤로 미는 것은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위에서 다시 누르는 것은 처음에 취소했잖아요. 근데 다시 위에서 누르면 처음에 지정했던 크루즈 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km로 가다가 현재 속도가 60km인데 다시 이걸 누르게 되면 100km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악셀에다가 막 RPM이 막 올라오면서 속도가 확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크루즈를 지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다가 내가 크루즈를 완전히 해제하겠다 하시면 처음에 눌렀던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데 한번 고속도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릭 컴퓨터 화면이라 가지고 계기판에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메뉴, 요 위에 메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다 보면 오른쪽에 흰색 점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 스크롤 레버를 움직여 가지고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주행 중에 표시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예, 콘텐츠 분석, 그러니까 누적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OK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면 0으로 초기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쌓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르시면 방위가 이런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 내비 화면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잠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아까 기계 연결 메뉴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옆에 보시면 차량에 대한 메뉴가 있어요. 차량에 대한 메뉴는 이 차의 모든 설정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조는 이제 드라이브 IG에 관련된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 안전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되어 있죠. 차로 안전도 이탈 방지 보조되어 있고요. 후측방 안전도 후측방 모니터는 깜빡이를 한번 왼쪽 오른쪽 한번 켜보실래요? 그러면 이 계기판 화면에서 보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화면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후측방 모니터를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러세요. 안전하차 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경보가 울리고 문이 안 열리세요. 문을 열려고 해도 그게 이제 안전하차 보조 기능이고,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드 쪽으로 내가 핸들을 조향했는데 만약에 차가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핸들이
그 부딪히지 않게 해서 이렇게 반대로 조향이 되세요. 강제적으로. 네. 그게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체크해 놓으시면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주차 안전도 후방 교차 안전은 뒤로 후진하는데 만약에 지나가는 차나 사람 오토바이 있으면 경보해주고 브레이크 제동을 해주는 게 그 후 주차 안전 기능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은 기본 세팅은 다 충돌 방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면 뭐 경보나 끌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보시면 아까 드라이브 모드는 요거를 조작했을 때 드라이브 모드 조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잠깐만요. 예. 아니다. 요거 잠깐만요. 여기 클러스터 테마 선택이에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테마를 딱 지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 A, 뭐 테마 B, 테마 C. 예. 아예 그냥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항상 요 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요. 그다음 테마 D. 이런 식으로 하는데 테마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외 배경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겠다 하시면 요거를 켜놓으시고 요걸 조작하실 때마다 변경을 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서비스 시기면 내가 원하는 시기 거리가 됐을 때 알려주겠다 하시면 요걸 체크해놓으시고 그 지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공조 기능은 이제 외부 차단 공기 차단 같은 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다 돼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은 다 체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 같은데 공기 안 좋은데 지나가면 환기 모드가 자동으로 실내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고요. 자동 환기라는 것은 안에 습기가 차면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외부 환기로 바뀌고요. 창문 습기 방지는 오토 디포를 해가지고 습기가 앞유리창에 차면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바뀝니다. 예. 열선 통풍 편의라는 것은 공조 자동 제어라 해가지고 요건 뭐냐면 이제 요거를 핸들 열선하고 시트 열선을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따로 요거를 조작하지 않아도 온도를 하이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열선하고 시트 열선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놓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자동 연도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에 체크해 놓으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시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은 기능이고요. 예.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이제 헤드램프 에스코트 하이빔 보조되어 있는데 라이트를 지금 오토에 놔두시잖아요. 예, 오토에 놔두시면 야간에는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고요. 주간에 또는 밝은 데 나오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는데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야간에 이제 시동 끄고 내리시면 불이 바로 안 꺼지고 대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켜져 있어요.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입니다. 하이빔 버전은 내가 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고 오면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다시 상향등으로 전환되는데 그게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도어 같은 경우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 문이 잠기는 거고 시동을 끄면 자동 잠금 해제가 되고요. 스마트 트렁크는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잠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게 하겠다 하시면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럼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하고 있을 때는 자동으로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다 전화가 많이 오네? 잠시만요. 예, 그 다음에, 편의 기능을 봤을 때는 뒤에 승객이 있으면 한번 뒤에 돌아보라고 알려주는 거고, 무선 충전 기능은 체크해놨으면 요거 무선 충전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셋업창에서 차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있는 건데, 기본 세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변경할 필요 없는데, 내가 이제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는 기아 커넥트라는 옵션이 이제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이제 우리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기아 커넥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근데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 가입을 완료하고 나서 내 차 찾기를 누르시면 K5 차량 번호가 뜰 거예요. 그거 클릭해 놓고 사용하기 누르시면 기아 커넥트라는 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아 커넥트라는 앱을 사용하면 내가 원격으로 집에서도 차를 시동을 걸고 끄고 그다음 차량 상태가 어떤지 제어하는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연결을 하셨나요? 네. 회원 가입 하셨나요? 네. 그러면 거기 개인 차량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 K5 사용하기 누르셔요. 시작하기. 그러면 이제 이 커넥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이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어하는 기능 가지고 시동 걸고 문 열고 잠그고 뒤에 비상등 켜고 안에 열선 조절하고 할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핸드프리가 연결했을 때 전화가 오면
요거 통화 버튼이고요. 네. 요건 통화 종료 버튼이고,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 틀었을 때는 요걸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디오 채널 앞에 뒤에 채널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오디오라든가 내비 같은 걸 이용하실 때 내가 아까 버튼을 눌렀잖아요. 근데 음성으로 이용하자 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음성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이제 네,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도움말이 항목이 있는데, 도움말에 들어가시면 내비, 전화, 차량 제어, 카카오, 카톡, 내 차 이치공 해가지고 이 예시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서 그 예시어대로 말씀하시면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요 내비라든가 또는 미디어 기능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예. 혹시 운행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제가 이 영상은 나중에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 해놓을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뭐라고 했지? 모르시면 그거 영상 플레이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